안녕하세요. 다나암요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기태입니다. 요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온 나라가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더욱이 암과 싸우고 있는 환우분들은 암과 싸우랴,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랴 이중고를 겪고 계십니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치료에 임하고 있는 환우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요즘의 시기는 환우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더 많은 어려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암환우 보호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누구에게나 생기지 말았으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가족에게 암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생기는 경우에 우리 가족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당연히 일상적인 활동에서부터 그리고 각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이나 관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에 대한 의미도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자, 예를 들어 가족들이 건강할 때는 가족 내의 건강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쪽으로 목표를 세우지만 일단 암 환자가 생긴다면 그 환자의 완치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가족이나 사회, 직장에서 암 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진단 초기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친밀감이나 결속력을 강화해서 환자를 도와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암의 치료라는 게 굉장히 길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치료가 진행되고 병이 경과함에 따라서 갈등이나 피로감, 두려움 등을 느끼기도 합니다. 비단 환자와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보호자들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당연히도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암에 걸리기 전 가족 내에서 했던 역할이나 다른 역할들을 요구받는데 적응해야 되고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등과 같은 역할을 전담하거나 나누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환자에게는 드러낼 수 없는 걱정이라든지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고 많은 경우 우울이나 불안, 피로감 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특히 폐암, 혈액암, 뇌종양과 같이 진단 당시에 병기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 더 이런 감정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자에 대한 심리적 부담에 대해서 배려하거나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암 환자 보호자에 대한 심리적인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외국의 몇 가지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이 많이 보호자의 정신적 고통의 원인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갈 만한 부분입니다. 7번째에 보면 환자를 편하게 해주는 방법을 모른다. 실제로 이런 위기가 닥치면 그동안 편하게 일상적으로 해왔던 활동에도 제약을 받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에 대해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11번째에 보면 병이 경과가 될수록 다른 보호자의 협조가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보호자의 85%가 주변의 도움이 적절하지 않다고 느끼고 77%는 치료가 길어지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또한 3분의 1 정도가 환자를 위해서 스스로가 정신과적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암을 진단받은 당시나 치료 초기에 보호자의 정신건강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당연히 향후의 환자의 예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환자가 치료받는 도중인 경우에 환자의 정신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치료가 끝난 경우에도 환자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전체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중요한 위험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로 연령이 높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 암에 걸린 경우나 암의 진행 정도, 1기인지 전이가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지를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의료진조차도 병기가 높아 위중할수록 보호자에게만 말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아시아권, 유교권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과연 이것이 옳을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옳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환자의 의견입니다. 숨기는 가족들의 심리적인 부담이나 책임감이 너무 커져서
시간이 갈수록 부정적인 기분이나 생각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경우 옳지 못한 치료나 결정을 내릴 위험이 커집니다. 자, 만약에 환자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암 치료 도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의료진과의 신뢰도가 깨질 수 있습니다. 결국 치료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자와 보호자가 공통적으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환자가 항암 치료나 수술이 두려워서 또는 가족들이 부담을 느낄까 봐 치료를 포기할까, 그것들을 가족들은 걱정합니다. 그렇지만 숨기는 것보다는 꾸준히 설득하는 게 더 낫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들로 설득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족들에게 지워질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부담에 대한 미안함입니다. 일관되게 가족들이 공감적인 태도를 보이고 설득한다면 환자를 다시 치료에 나서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호자라고 하면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도 있고 동생도 있고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보호자가 같은 의견을 가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결정할 수 있는 보호자마다 치료나 환자 상태에 대해서 간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대학병원에서 진료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의사에게 들어서 아는 것이 별로 없고, 그리고 환자는 걱정되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TV를 통해 여러 가지 정보들, 특히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까지도 얻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드님과 따님이 어머니의 치료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면 환자를 혼란스럽게 해서 가족의 결속력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갈등이 생긴다면 환자의 치료 의지를 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환자의 치료에 참여하고 싶거나 관심이 많은 보호자들은 같은 정보를 같은 의사에게 같은 시간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를 위해서 대표 보호자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직 환자와 이 보호자의 결정을 최우선으로 하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보호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애드보케이터, 대변인의 역할입니다. 환자의 의사를 가족 내에서 공감하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공감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여기 2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무조건 환자가 안 됐다, 불쌍하다, 그래서 아기마냥 다 해주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동정일 뿐입니다. 또 한 가지, 환자와 소통하고 환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으려는 태도, 이것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환자의 보호자들은 치료의 결정에 있어서 가족 내 통합을 이루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 2번째로 바라는 역할은 통역자의 역할입니다. 영어 수거 중에 read between the lines라는 수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글의 숨은 뜻을 읽으라는 뜻입니다. 능력 있는 통역자는 환자의 말하는 의도나 마음까지 해석해서 통역해주면 좋겠습니다. 환자는 늘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그 어떤 환자도 그렇지만 다 놓아버리고 싶은 환자는 없습니다. 환자의 절망적인 태도와 표현 이면에는 희망을 놓고 있지 않는 환자의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환자를 봐온 가족과 보호자들이 의료진보다는 환자의 숨은 뜻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환자의 말과 행동에서 의도나 감정을 잘 헤아릴 수 있다면 의료진이나 가족 내 구성원들이 좀 더 수월하게 환자를 이끌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나 가족 구성원들이 환자의 뜻을 오해하지 않도록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째 역할은 실무자의 역할입니다. 병을 얻기 전에 환자의 역할은 그 어떤 가족 구성원도 100% 대체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또한 치료를 받는 중인 암 환자들은 가족 내의 활동이든 사회 활동이든 그 어떤 활동도 병을 앓기 전만큼 100% 만족하면서 하실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타협점이 필요하겠죠.
그 타협점의 최우선 목표는 환자의 치료가 되어야 됩니다. 가족들은 환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100%가 될 수 없는 것들을 설득하고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환자의 생활에서 다 가져올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상적인 보호자의 역할은 이렇게 세 가지를 중첩해서 하면 좋겠죠. 의료진에게 얘기할 때는 대변자와 통역자가 돼야 될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는 대변자와 실무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이상적으로 수행한다면 가장 좋은 보호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서 환자가 우울증에 빠졌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 중에 환자분들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호자들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보호자분들이 해야 할 일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은 해야 할 일들을 지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환자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원래 역할도 충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는다면 환자가 안심하지 못하고 걱정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호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보호자 여러분들도 스스로의 감정 상태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보호자의 여러 가지 상태가 환자의 예후에 굉장히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환자도 보살피면서 스스로의 멘탈도 챙겨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스스로를 잘 격려하고 아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가족, 동료, 의사와 긴밀한 협력, 조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의료적인 치료도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암 환자분과 그 가족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